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홍진TV 미국에서 보는 세상 이야기의 저는 셰트타크마 홍진입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 벌써 탄핵팀도 14일에 했으니까 벌써 일주일이 지났네. 거의 일주일.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얘기할 때 그 영부인 이제 탄핵받은 대통령이 거기서 영부인이죠. 김건희 여사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. 이게 결정적으로 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과 탄핵에는 김건희라는 대통령의 아내가 있습니다.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김건희 여사가 왜 대통령한테 그렇게 걸림돌이 되고 급기야는 계엄과 탄핵을 하게 되었는가를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문제를 다뤄보고자 합니다. 오늘도 제 방송을 구독해 주신 제 구독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. 조금이라도 도움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김건희 여사가 2012년도 3월 11일 날 윤석열 대통령 결혼을 했습니다. 그때는 검사 시절이죠.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경기대학교 서양학과를 나왔고 최종 학력은 1996년도 수명여대 미술교육학과 석사 논문. 그것도 나중에 이제 표절로 시끄럽습니다. 아직 그건 해결이 안 났습니다. 원래 김건희 여사의 본명은 김명신이에요. 근데 왜 김건희 여사가 문제가 되냐? 제일 첫 번째 문제가 된 특검으로 나가자고 야당이 주장했던 게 바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입니다. 이게 어떻게 되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 도이치모터스 임직원이 91명을 다 동원해서 157건 왜 계좌를 동원해갖고 101건에 이게 91명의 임직원들이 아주 다 전문적으로 계좌를 만들었어. 그래서 157건을 계좌를 운영하는데 101건에 한마디로 해서 150명이 다는 무도고 157건 중에서 101건이 그냥 현실 매매가 된 거야. 바로 통정 매매라고 바로 됐고 사전 매매가 된 거지. 그리고 3,803건이 현실 거래. 근데 그 주가가 2,000원이었던 주가가 갑자기 8,000원으로 오른 거야. 8,000원을 올리면서 3년 동안 시세 차익을 엄청나게 이게 본 것이지. 그 김건희 여사는 어떻게 했냐면 그 단수 투자해서 자기도 손해를 봤다 이거요.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지. 예, 자기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에 도이치모터스에 상임이사 했어요. 상근이사. 근데 자기는 비상근이사라고 하면서 무보수기로 했다. 무보수로 일을 했다. 그렇게 해명을 했어요. 근데 그 말을 과연 국민들이 누가 믿냐 이거지. 더더군다나 야당이 그렇게 쪼가리만한 야당이 하필이면 그때 왜 비상근이사를 했는데 무보수로 했냐. 얼마나 듣기 좋아. 안 그래도 지금 그냥 찬스만 보고 있는데 그래서 도이치모터스를 이게 파기 시작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왔냐. 2010년에 11월 달에 아직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막 오를 때 주식 62,000원주를 삽니다. 거기다 플러스로 9만 주를 3억 원어치 그 주식을 김건희 여사가 단 1분 만에 다 그걸 매입을 해버려요. 그 세차를 무지무지하게 이게 보는 거예요. 근데 그것이 그냥 넘어갔었는데 이 개미들이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난리 난 거예요. 거기에서.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까지 거기에 연루가 됐어. 그래갖고 한번 구치소에 갔다가 석방했다가 지금 현재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어요. 현재 지금 깜빵에 있다고. 근데 어떻게 재주가 좋았나 몰라도 이상하게 김건희 여사가 그때 그 오른 주식을 다 갖게 돼서 이게 누구도 냄새가 안 난다고 할 수가 없지 그게.
하필이면 그때. 그래서 야당에서는 이것이 그 우연이 아니다. 아주 의도적으로 한 것이다 해서 특검을 했는데 그걸 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고. 그리고 또 두 번째, 서울 양평 고속도로. 서울에서 양평까지 가는 고속도로인데 2017년에 계획된 그 경기도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기존 국토교통부의 계획안이 원래가 그 계획안에서는 양평군 양서면으로 되어 있어요. 종점역이. 근데 2024년도 이게 양평군 강성면으로 바뀌어버립니다. 고속도로 종점이. 근데 그게 하필이면 거기가 또 왜지? 김건희 여사 그 선산이 있네? 그리고 그 오빠가 거기서 부동산을 하고 있네? 그 하필이면 우연치 않게 그렇게 된 거지. 이게 그쪽 말이야. 그게. 응? 그때 당시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가짜 뉴스다. 아니다. 거짓말이다. 해갖고 완전히 그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백지화시킵니다. 근데 이 백지화가 돼도 왜 뒷말이 남냐? 여기에 냄새가 많이 나거든.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2008년도에 추진되어서 2017년 최종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서 포함되면서 2021년까지 타당 조사를 다 마칩니다. 그래서 통과를 시켜요. 통과를 시켰는데 2023년도에 그게 보니까는 이 분명히 종점이 양서면인데 강성면 병산리로 되어 있네. 그 보니까 거기 하필이면 김건희 여사 선산이 있고 오빠가 거기서 부동산을 하고 있고 난리가 났고 막 갑자기 그때 또 엄청나게 또 토지를 사들였어. 26필지 10,000평 정도를 사들였어. 그게 그렇게 그게 갑자기 왜 그게 왜 기존에 있던 고속도로의 종점을 그걸 옮기려면은 이게 딱 부지 선정부터 부지를 매입하고 너무너무 복잡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근데 갑자기인가 어찌보다 하필이면 거기에 김건희 여사 현산 땅이 있었고 하필이면 김건희 여사 오빠가 거기서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었냐 이 말입니다. 그러니까 이것이 또 그냥 넘어갈 수 없어. 야당에서 또 난리가 나서 또 특검을 했는데 그 특검이 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이게 또 무마가 됩니다. 그리고 그 양평 고속도로가 이게 마무리 될 쯤에 또 터져요 하나가. 그게 뭐냐? 그 재민교포 최재형 목사의 명품 디올백 사건. 그 재민교포 최재형 목사가 분명히 명품백 크리스찬 디올 그거를 선물했어. 300만 원짜리를. 근데 그 사람들 얘기로는 금경에서는 그보다 더 몇 배 비싼 명품백을 들고 다니는데 그 백을 그때요 받을 필요가 있었냐 이거지. 얘기인즉슨. 근데 김 여사는 저 자기가 받은 적이 없다. 아마도 그 밑에 행정관이한테 선물한 것 같다. 근데 이게 2024년 1월에 대통령 부부의 선물로 됩니다. 말을 바꿨어. 근데 어떻게 대통령이 얘기했냐? 대통령 선물은 1년 번호가 다 있답니다. 접수돼 갖고 있는데 국가에 귀속돼 있는 그거를 갖다가 명품백을 반환할 경우에는 이게 국고를 횡령한다는 그런 황당없잖아. 국고 횡령이라는 얘기한 게 국가재산을 대통령부한테 준 선물은 반출하게 되면 그게 국고 횡령이랍니다. 어떻게 그런 게 대통령의 사적인 선물이 어떻게 공직적인 대통령의 그 선물에 명시되는 그 공적인 그 선물이 되냐고요. 사적인 선물인데 그게 그런 게 또 야당에서 이게 또 가만히 있어. 난리를 내는 것이지 또 왜?
이게. 안 그래도 그냥 건수가 없어갖고 어떻게든지 지금 뭐를 잡아내야 되는데, 이게 첩보 도요키모터스, 양평, 또나 저 명품 디올백 여기까지 나오니까 이제 난리가 나갖고 이제 그걸 물어 뜯는데, 그때 마침 또 4월 총선이 열립니다. 열리면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막 열심히 뛰었는데, 그 틈바구니 속에서 또 이종섭이라는 그 인물이 나서갖고 국방부 장관이 견디다 못하니까는 이거를 갖다 차태명상 가서 견디다 못 견디니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는 얘를 호주 대사로 보내요. 한 번이라도 좀 진실돼야 되는데, 진실들이 뭐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 한 번이라도 국민한테 진실하게 얘기한 적이 없어. 그래서 이게 또 터지면서 4월 총선이 아주 그냥 작살이 납니다. 그냥 아주 여당이 작살이 나요. 아시잖아요. 여당이 작살을 내요. 그 누구도 그때 바른 말을 하지 못했어. 그것이 특검이 4개가 물리고 그런 여중에 이 명태균 게이트가 터지면서 뉴관을 건드는 거지. 이게 어떻게 더 이상 버텨볼 수 없는 그 지경이 이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계엄을 선포하고, 그 계엄이 그 계엄도 솔직한 얘기로 좀 어설펐어. 그렇게 어설픈 계엄은 우리 아마 세계 역사상 없을 거야. 뭔 의도를 헛는가, 그것 하면서 탄핵까지 간 거지 이게. 근데 거기에는 중심에 누가 있다? 김건희 여사가 있다는 얘기지. 물론 이게 동서 그거 막느라고 자기 아내 사랑하고 자기 아내 이런 뭐 사랑하고 그러고 갖고 자기 아내에서 목숨도 걸 수 있어. 그게 부부야. 얼마나 아름다워. 그러니까 열부산에서 그걸 다 세워줘야 돼. 근데 그 열부상을 세워주는 그 볼모가 국민의 안전과 모든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. 왜? 한 여자의 남편이기도 하지만 우리 국가의 대통령이 그럼 뭐가 우선인가? 공과 사는 구분이 했어야지. 김건희 여사를 위한 대통령은 아니었잖아.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는 이건 똥 묻은 개가 못 묻은 게 나부라는 게예요. 이거 어떻게 보면은 야당 여기서 자르를 수 없어. 용산 대통령 윤석열이, 여기 대통령 이재명이야. 그러면 과연 누가 똥 묻은 개일까? 물론 김건희 여사가 여기까지 끌고 왔어. 계엄령 탄핵까지 끌고 왔어. 근데 과연 똥 묻은 개가 누구고 개 묻은 개가 누굴까요? 아직은 몰라. 판단 아주 시기상조야. 그건 솔직한 얘기로. 근데 잘못은 지금은 분명히 윤 대통령에 있습니다. 윤 대통령이 자기 아내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눈이 멀었어. 다른 게 안 보였어. 무조건. 그래서 한 길을 나간 거야. 그래서 그게 막다 못하니까 비상계엄이라는 최악의 자청도를 둬버린 거야. 솔직히 창피한 일이야. 3번째 탄핵이야 지금. 노무현 대통령, 박근혜 대통령. 3번째라고 이때까지.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. 이게 창피하고. 이 연말에 자영업자들, 소상공인들 장사 완전히 망했어요. 여기에서 투자 안 해. 관광 안 가. 모든 것이 지금 이게 다 스탑이 되는 거라고. 비상계엄이라는 것이. 그랬어요. 여기서 얘기하기를 누가 되면 정치가 망하고 또 누가 되면 나라가 망한다 했어. 근데 그게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어 지금. 일단은 결론이 뭐냐면 이 계엄과 탄핵에는 중심에는 그 뒤에는 김건희 여사가 있어요. 그런데 탄핵까지 갔는데 이게 과연 국민이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과연 이게 똥 묻은 개와 개 묻은 개를 뭐 묻은 개를 잘 구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왜? 좋아서 찍은 게 아니라 더 나쁘고 싫은 인간은 안 찍은 거거든.
그래서 국민들도 이게 탄핵이 문제가 탄핵 뒤에 오는 후유증. 지금 현재 다 이 연말 대목 장사 다 망했어요. 대한민국 소상공인들. 그 1월 20일에 이게 미국 트럼프 취임은 어떻게 관세가 매겨지 어떻게 지금 아무도 몰라. 이렇게 불확실한 시대에 사는데 경제가 우선인데 지금 이게 한국은 경제가 우선이 아니라 지금 탄핵이 우선이고 탄핵 뒤에 오는 그 후폭풍. 대선은 뭐 공짜로 옵니까? 다 돈 들어가지. 걱정입니다. 아무튼 앞으로 국민들의 냉철한 판단이 과연 누가 똥을 묻고 누가 개를 묻었는가를 판단할 목은 국민들 목입니다. 오늘도 제 방송을 구독해 주신 제 구독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.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셨다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